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철강 경기 침체 속에 3분기 포스코의 영업이익이 4년 만에 1조 원을 넘었습니다.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 등 철강 부문 실적이 좋아졌고 구조조정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의 경영 실적이 크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계열사를 포함한 포스코 그룹의 3분기 매출은 12조 7천억 원, 영업이익은 1조 34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3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증가했고 지난 2012년 3분기 이후 4년 만에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철강과 에너지, ICT 부문의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증가와 원가 절감에 이어 멕시코와 인도, 베트남 등 해외 법인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도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됐습니다. 포스코 영업이익은 월드 프리미엄 제품 및 솔루션 마케팅 판매량 확대, 철강 가격 상승, 원가 절감 노력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경영 실적이 나아지면서 포스코의 부채 비율도 16.9%로 창업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포스코는 그룹 차원의 구조 조정을 내년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3분기에 철강 유통 구조를 혁신했고 중국과 일본 등지에 가공센터를 합병한 데 이어 내년까지 52건의 계열사와 자산 구조 조정을 추진합니다. 지속적인 구조 조정과 철강 사업에 집중하면서 포스코가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동해안 대표 어종인 오징어 사비가 올해 유례없는 최악의 어획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해역에 중국 어선들이 동해안으로 남하하는 오징어를 싹쓸이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이 10년 이상 계속되면서 오징어 자원이 고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동해안 최대 오징어 산지인 포항 구룡포항. 연중 최대 성어기를 맞아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이 하루 종일 수시로 조업에 나섭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어획고는 최악입니다. 구룡포항을 포함해 경북 동해안의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달까지 14,300여 톤, 2년 전에 비해 22%나 줄어드는 등 해마다 급격한 감소세입니다. 특히 최대 성어기인 이달 들어 어획량은 평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 1톤 잡히지요. 보통 그때 이 시기에 100상자, 200상자, 300 이랬는데 지금 오늘 지금 같은 경우 10개, 20개 쓰는 게 말 잡은 게 한 40개 잡았으니까. 오징어 잡이가 생업이나 다름없는 울릉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올 들어 어획량은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9월 이후 최근 어획량은 2014년 580톤에서 올해는 102톤, 5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어획량 감소는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해지고 있는데 2004년부터 동해 북한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싹쓸이 조업을 시작해 최근엔 무려 1,900여 척으로 10배 이상 늘어난 탓입니다. 오징어 지금 세가가 안 들어오고 전이도 졌어. 지금 밥벌이 정도 걸리다. 선주들은 마이너스 되겠지.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과 정부의 무대책이 반복되면서 동해안 오징어의 명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는 포항경제자유구역구와 주변 지역에 지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내일 해제합니다. 해제 지역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와 이인리원 1,046만 제곱미터로 지난 2008년 4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경상북도는 현재 실시계획 승인과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지정기간 만료일보다 앞서 해제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해당 지역은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작물을 수확하는 계절에 비가 너무 자주 와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 나물은 녹아버렸고 벼수학은 더디기만 하며 썩어 떨어지는 사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전국 최대 방풍나물 생산단지. 다음 달 본격 수확을 앞두고 있지만 하우스 안 나물은 듬성듬성하고 반이나 죽어버린 곳도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200동에서 전국 수요의 90%를 생산하는 방풍나물 단지가 습해를 입은 것입니다. 습해를 많이 입어가 지금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서 한 20-30% 정도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발이 푹푹 빠지는 논에서 해병과 공무원들이 낮수로 벼베기에 열심입니다. 잦은 비로 콤바인이 들어가지 못하고 주말에 또 비 예보가 있어서 서두르는 겁니다. 예년 이맘때면 추수를 50%쯤 마쳤지만 현재는 20% 수준이고 벼가 젖었다 말랐다를 반복하면서 미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건간살이 많이 발생하여 미질도 떨어지고 특히 수확량이 많이 떨어집니다. 사과밭에도 애써 키운 열매가 우수수 떨어져 있습니다. 햇볕이 적다 보니 과일이 잘 굵지 않고 제 색깔이 나지 않는 것은 물론 썩은병이 많이 생겼습니다. 익는 과정에서 많이 썩은병이 생겨요. 막 떨어지고 수확이 좀 많이 감소되지요. 이달 들어 태풍 차바를 포함해 비가 온 날만 8일, 3일의 하루꼴입니다. 여름철 심한 가뭄과 가을철 잦은 비로 영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올해 송이버섯이 6년 만에 풍년인 가운데 전국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경북의 수매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전국의 송이 공판량은 지난해 4배인 260여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영덕이 95톤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울진 30톤이었으며 공판가는 지난해 대비 30%가량 떨어졌습니다.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동해안 지자체에서 방류한 해삼을 스킨스쿠버 사업자와 공모해 28톤을 불법 호액 가공한 뒤 중국 등으로 밀 수출한 혐의로 55살 박모 씨 등 21명을 검거했습니다. 박 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포항시 흥해읍의 한 야산에 가공 공장을 마련하고 동해안 일대 스킨스쿠버 사업자와 공모해 마구잡이식으로 해삼을 불법 포획한 뒤 국내 거주 조선족을 통해 중국과 홍콩 등에 밀 수출하거나 국내에 유통시켜 6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지난 22일 성인봉 등산을 위해 부대를 나간 후 연락이 두절된 50살 조영찬 울릉 경비대장을 찾기 위한 수색이 닷새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 대장은 지난 22일 오후 1시 30분쯤 혼자 성인봉 등반을 하겠다며 부대를 나선 뒤 지금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소방 산악구조대 등 210명과 헬기 수색견 등을 동원해 찾고 있으며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얼굴과 인적사항을 담은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영덕군 강구면 강구중학교 앞 7번 국도에서 관광버스와 승용차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관광버스 탑승자 등 21명이 충돌에 의한 충격으로 출입문이 찌그러지면서 차량에 갇혀 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모두 구조됐습니다. 이 가운데 72살 오모 씨 등 20명은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화물 차량에 한해 전방의 위험 상황을 미리 알려줍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위험물 안전운송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화물차 운전자들의 내비게이션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위험 상황을 미리 알려준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앞으로 실시간 돌발 상황 알림 서비스를 민간 영역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경주상공회의소는 오늘 경주체육관에서 경주권역 일자리 한마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수력원자력부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40여 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용과 기업 홍보를 했고 유언인터내셔널과 다스 등 50여 개 기업은 게시판을 통한 채용에 참여해 모두 220여 명을 채용키로 했습니다. 또 도내 취업지원기관과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등 26개 유관기관이 참여해 취업 컨설팅을 하고 취업 상담과 성격 유형 검사 등을 했습니다. 롯데면세점이 지진과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의 관광산업 돕기에 나섭니다. 롯데면세점과 경주시는 내외국인 관광인 유치 활동과 마케팅 지원을 위한 관광 활성화 업무 협약을 맺고 경주 지역 사회공헌 활동 공동협조와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내 롯데면세점 홍보관 활성화 등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또 내년도 경영전략회의와 전 직원이 참여하는 합숙 교육을 경주에서 진행하는 등 지역 경제 살리기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바깥 활동하기 무난했습니다. 내일 아침엔 울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기온은 오늘보다 낮아질 전망입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낮 동안에 오늘 기온이 20도를 조금 넘어섰습니다. 바깥 활동하기 무난했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예상되지만 아침에 울진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동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주춤한데요. 20도를 밑돌겠고 낮 최고 기온 울진이 17도, 영덕과 포항, 경주는 19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울릉도와 독도에 불고 있는 바람은 내일 아침이 되면 점차 강해지겠는데요. 모레까지는 시설물 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낮아지고 체감 온도도 낮아져 옷차림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울진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영덕 11도, 포항 13도, 경주 9도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17도, 영덕과 포항, 경주 1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 많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아침에 울릉도가 11도, 독도 14도, 한낮에는 울릉도 15도, 독도 16도입니다. 내일 오전 동해 앞바다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금요일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는 차차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주말에는 가을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17일 포항시 환호동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 당시 노부부를 구하려다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인 김민환 씨에게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항시장은 오늘 김 씨를 방문해 위로하고 긴급 의료비 지원과 의사장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고 국제라이온스협회 포항 지역 20개 클럽에서도 치료비에 써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불이 난 주택의 바로 뒷집에 살던 김 씨는 불이 나자 할아버지를 구하고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맨손으로 유리창을 깨다가 손가락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제11회 독립모걸 문학제가 내일부터 나흘간 경주에서 열립니다. 개막 첫날에는 국내 유명 성악가와 뮤지컬 가수 등이 나와 김동리의 시를 가사로 붙인 음악회를 열고 둘째 날에는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주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이 밖에도 주말에는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어린이 동요 경연대회가, 계림숲에서는 독립모걸 전국 100일장이 개최됩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 정기총회를 열고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을 대구 경북 상생협력과제로 전격 채택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예비 이전 후보지가 결정된 후에 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주장했지만 대구시가 강력히 요구해 신규 과제로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구시가 제안한 또 다른 사업인 대구 최수원의 구미 이전은 경상북도가 끝내 난색을 표명해 협력 과제에서 빠졌습니다. 2016 경상북도 자활 한마당 축제가 2천여 명의 자활 사업 참여자가 모인 가운데 오늘 안동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자활 사업 참여자와 지역 자활센터 종사자 간의 화합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기념식, 축하 공연과 함께 자활 생산품 전시와 자활 사업 사진전도 마련됐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내에는 21개 지역 자활센터 내 130개 자활 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 가운데 절반이 부실 운영되고 이들 부실법인의 보조금까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나 농업보조금 사업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법원에 등록된 국내 농업법인 5만 2천여 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 운영 중인 농업법인은 47%에 불과해 절반 이상이 유령법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령법인 가운데 1,800여 곳은 법률에 명시된 사업 범위를 벗어나 건축업과 판매업, 예식장업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10월 26일 수요일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